그날 아침 식탁 위 된장국은 밤새 식어 있었다. 따뜻하게 먹으라는 아내의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돌았는데도 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낡은 거실 바닥에 길게 내려앉았다. 윤상호는 식탁에 앉아 차가운 된장국을 숟가락으로 휘저으며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김이 나지 않는 국물은 이미 전날 저녁에 남은 것이었고 밥 위에 뿌려진 깨소금조차 눅눅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씹었지만 혀끝에서 느껴지는 건 맛이 아니라 오래된 습관뿐이었다. 아침에 따뜻하게 먹어야 한다니까. 당신은 늘 그가 숟가락을 내려놓자마자 오래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잔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상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오래된 결혼 사진이 걸린 벽을 흘끗 보았다. 사진 속 아내의 웃음은 여전히 환했고 그 미소가 오히려 지금의 고요를 더 무겁게 만드는 듯했다. 이런 집에서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엄마? 상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하루 종일 켜져 있는 라디오에서는 1980년대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 음악도 이제는 그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다. 창문 너머로 이웃집 아주머니가 마당에 물을 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토바이가 지나가며 따끈한 순대국 왔습니다. 라고 외치는 시장 배달원의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렸다.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데 상호의 시간만 멈춘 듯 느껴졌다. 그는 식탁 위에 놓인 복현시장 전단지를 무심히 만지작거렸다. 오랫동안 모양이 변하지 않은 전단지의 모서리는 이미 닳아 있었다. 해솔 미용실 커트와 마사지 서비스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머리를 다듬어야 할 때가 됐나. 상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마지막으로 미용실에 간 게 언제였는지조차 가물거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면도를 며칠 미뤘던 탓에 거울 속의 얼굴은 더 초라해 보였다. 희끗희끗한 수염이 듬성듬성 자라 있었다. 상호는 면도기를 들며 손끝을 바라보았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모습은 못 봤겠지. 야네는 늘 그의 수염을 만지며 길면 보기 싫어요. 깔끔하게 하고 다녀요. 라고 말하곤 했다. 면도기를 작동시키자 작은 진동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턱을 깎는 동안 그는 오래전에 아내가 면도 후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주던 장면을 떠올렸다. 그 기억이 갑자기 생생하게 되살아오자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저릿해졌다. 옷장 앞에서 셔츠를 꺼내 입으려던 순간 그는 잠깐 멈췄다. 어디를 간다고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지? 하지만 손은 이미 셔츠 단추를 잠그고 있었다. 다 잠근 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마주하자 상호는 오래된 친구를 보는 듯한 낯선 느낌을 받았다. 이제는 누구를 만나러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가 중얼거리며 셔츠 소매를 정리했다.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트로트가 흘러나왔고 가수의 목소리가 유난히 쓸쓸하게 들렸다. 상호는 서랍에서 지갑을 꺼내 현금을 확인한 뒤 신발을 꺼내 신었다. 낡은 운동화 끈을 묶는 그의 손이 잠시 멈췄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그냥 머리를 깎으러 가는 것뿐인데 하지만 묶던 끈을 풀지는 않았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초가을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골목길로 들어서는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느렸다. 복현시장까지는 걸어서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였지만 그는 몇 번이고 발걸음을 멈췄다. 길가에 놓인 오래된 가게, 간판들이 햇빛에 반사되어 번쩍였다. 오늘은 그냥 걸어볼까?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골목길 모퉁이를 돌아서면서 미용실이 있는 시장 끝자락이 아득히 보였다. 오늘은 그냥 걸어볼까? 상호는 그렇게 자신에게 말하듯 속으로 되뇌었다. 그의 뒷모습이 골목길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 속에서 천천히 멈춰섰다. 시장 골목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비릿한 젓갈 냄새와 갓 튀긴 튀김 냄새가 한꺼번에 코끝을 파고들었다. 윤상호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가격을 흥정하는 소리가 이어졌고 그 사이사이에 들려오는 상인들의 외침이 시장의 활기를 더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는 해솔 미용실 간판이 보이는 골목 어귀에 이르러 멈춰섰다.
투명 유리창 너머로 흰색 가운이 걸린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상호는 간판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발끝이 자꾸만 제자리에서 흔들렸다. 머리를 정리해야겠다. 는 생각은 전날 밤부터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아내가 생전에 했던 잔소리가 다시금 떠올랐다. 머리 너무 길어지면 보기 싫어요. 당신은 깔끔해야 멋있다니까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선명했던지 잠시 주저앉고 싶은 기분마저 들었다. 상호는 심호흡을 하고 작은 미용실 문을 밀었다. 문 위에 달린 종이 딸랑하고 울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샴푸 냄새와 약간의 허브 향이 섞여 코끝을 스쳤다. 작은 미용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창께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어서 오세요. 짙은 남색 가운을 입은 여성이 밝게 웃으며 다가왔다. 단정히 묶은 머리카락과 차분한 눈빛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처음 뵙는 분이시네요. 상호는 순간 어색해 고개를 숙였다. 예, 머리 좀 다듬으려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네, 잠시만 앉아 계세요. 금방 모실게요. 상호는 기다리는 동안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앉았지만 무릎 위에 손가락이 자꾸 떨렸다. 눈앞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어 보였다. 흰머리가 군데군데 섞여 있고 미용실의 밝은 조명이 그의 얼굴을 한층 더 늙어 보이게 했다. 잠시 후 여성이 다가와 수건을 건네며 말했다. 여기 앉으세요. 제가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녀가 의자에 앉은 상호의 목에 부드럽게 수건을 두르고 가운을 씌웠다. 손끝이 살짝 그의 목덜미를 스칠 때 상호는 순간 긴장을 놓았다. 머리를 감겨드릴게요. 편하게 기대세요. 따뜻한 물줄기가 그의 머리를 적셨다. 손가락 끝이 부드럽게 두피를 문지르자 상호는 눈을 감았다. 순간 오래전 기억이 스쳤다. 아내가 면도 후 그의 얼굴을 닦아주며 손끝으로 목덜미를 톡톡 두드리던 모습이었다. 머리 자주 다듬으세요. 여성이 물었다. 아니요. 혼자 살다 보니 대충 기계로 밀었죠. 혼자 사세요. 그녀의 물음에 상호는 눈을 뜨려다 다시 감았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혼자 계신 분들은 머리카락이 이렇게 자라 있어요. 미용실에선 금방 알 수 있죠. 상호는 멋쩍게 웃었다. 그렇군요. 어깨도 많이 굳으셨을 거예요. 그녀의 손길이 두피를 부드럽게 누르며 내려갔다. 상호는 말없이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서서히 편안해졌다. 괜찮으시면 어깨도 조금 풀어드릴까요? 너무 굳으면 머리 자를 때 불편하세요.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이 그의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앉았다. 적당한 압력으로 근육을 눌러주자 상호는 자신도 모르게 작게 중얼거렸다. 오랜만이네요. 누가 이렇게 해주는 게. 은주는 대답 대신 손놀림을 더 부드럽게 했다. 따뜻한 손끝이 긴장을 하나씩 풀어내는 듯 했다. 머리 손질이 끝난 뒤 그녀는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털어내며 말했다. 다 됐습니다. 이제 정말 깔끔해지셨어요. 고맙습니다. 상호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조금 달라진 모습이었다. 머리가 짧아졌을 뿐인데도 얼굴이 한결 밝아 보였다. 계산을 마치자 그녀가 작은 명함을 건넸다. 다음에 오실 땐 미리 연락 주세요. 그러면 기다리시지 않으셔도 돼요. 상호는 명함을 받으며 잠깐 그녀의 손끝을 바라보았다. 손에는 미용실 일을 오래 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과 동시에 부드러움이 느껴졌다. 문을 나서며 상호는 잠깐 걸음을 멈췄다. 유리창 너머에서 그녀가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상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숙였다. 골목길로 나서며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유리창을 바라보았다. 미용실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랜만에 묘한 온기가 일었다. 상호는 유리창 너머 은주가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멈췄다. 왜인지 모르게 그의 발끝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늦은 오후, 상호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명함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굴리고 있었다. 흰색 바탕에 선명하게 적힌 해솔 미용실 최은주라는 글자가 낯설고도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그는 손으로 어깨를 주물러 보았지만
금세 팔이 뻐근해졌다. 혼자 하는 손길은 서툴렀고 아픈 곳을 제대로 찾지도 못했다. 혼자 계시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굳어요. 며칠 전 들었던 은주의 목소리가 다시금 떠올랐다. 상호는 그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숙였다. 또 가도 괜찮을까? 그는 혼잣말을 했다. 명함을 책상 위에 놓았다가 다시 집어드는 동작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 결국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걸쳤다. 미용실까지 가는 길은 익숙했지만 오늘따라 발걸음이 더 천천히 움직였다. 골목길을 지나며 파김치를 써는 이웃 아주머니와 마주쳤지만 상호는 눈 인사만 하고 빠르게 지나쳤다. 해솔 미용실 문을 열자 은은한 허브 향이 그를 방했다. 창문으로 들어온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바닥에 내려앉아 있었다. 은주는 의자 옆에서 수건을 정리하다가 그를 보며 활짝 웃었다. 또 오셨네요. 오늘은 머리 다듬으러 오셨어요. 상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긁적였다. 예, 머리도 그렇고 어깨가 좀...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 오셨어요. 오늘은 제가 어깨도 좀 더 풀어드릴게요. 상호가 의자에 앉자 은주는 수건을 부드럽게 둘러주었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목에 닿자 상호는 약간 움찔했지만 이내 편안히 눈을 감았다. 따뜻한 물이 머리를 적시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요즘 잠은 좀 주무세요? 은주가 조용히 물었다. 잠이요? 얕아요. 늦게 자도 새벽엔 꼭 깨요. 저도 그래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다 비슷하죠. 조용한 게 처음엔 좋다가 점점 무서워지잖아요. 상호는 눈을 감은 채 작은 웃음을 지었다. 맞아요. 아무 소리도 안 나면 오히려 불편해요. 머리 손질이 끝난 후 은주는 의자 뒤로 돌아가 그의 어깨를 눌렀다. 그녀의 손은 능숙했고 상호는 말없이 깊은 숨을 내쉬었다. 손끝이 근육을 천천히 풀어주자 묵직했던 피로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다. 이쪽이 많이 굳어 있으시네요. 예, 요즘 자주 아프네요. 은주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감정이 쌓이는 자리래요. 외로움이나 허전함 같은 거요. 어깨나 날개뼈 주변에 많이 모인다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상호의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울컥했다. 그는 눈을 감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예, 사람이 그립긴 하네요. 요즘은 은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길을 더 부드럽게 바꾸며 어깨를 천천히 눌렀다. 마사지를 마친 후 은주는 수건으로 그의 어깨를 톡톡 두드려 주었다. 오늘 밤은 좀 편히 주무실 거예요. 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계산을 마친 후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은주를 돌아보았다. 문을 열고 나서며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보다 환한 표정이었다.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질 만큼 눈가가 부드럽게 풀려 있었다. 다음에 또 와도 괜찮겠지. 상호는 그렇게 속으로 되뇌었다. 초겨울 비가 얇은 골목길 지붕을 두드렸다. 상호는 장바구니를 한 손에 든 채 조심스레 발걸음을 재촉하며 복현시장 좁은 골목을 걸어 나왔다. 장바구니 안에는 갓 사온 파와 두부가 젖은 비닐봉지 속에서 달그락거렸다. 물기가 그의 코트를 적시며 스며들었지만 상호는 비를 피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시선은 자연스레 시장 끝쪽 해솔 미용실 간판으로 향했다. 비에 젖어 반짝이는 간판이 흔들릴 때마다 그의 걸음이 점점 느려졌다. 미용실 앞에 다다랐을 때였다. 희미한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너 나 무시하냐? 내가 누군지 잊었어. 상호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서 낯익은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있었고 그 앞펜술에 젖은 듯한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저 사람이 은주 씨인가? 최은주는 문을 반쯤 걸어 잠근 채 문틈으로 몸을 기대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질리도록 하얗게 굳어 있었다. 남자는 그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한 채 소리쳤다. 문 열어. 이 여자야. 네가 감히 날 무시해. 상호의 손에 쥔 장바구니가 흔들렸다. 잠깐 주저하는 동안 은주의 눈가가 그의 시선과 잠깐 마주쳤다. 그 눈빛은 도움을 청하는 것도 단순히 두려움에 떠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말하지 못하는 간절한 부탁이었다.
상호는 더는 망설이지 않았다.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두고 비를 맞으며 두 사람 사이로 걸어갔다. 그만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단단했다. 남자가 느릿하게 고개를 돌려 상호를 바라봤다. 넌 뭐야? 뭘 안다고 끼어들어. 이 여자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겁니까? 상호는 비에 젖은 코트를 움켜쥐며 그 앞에 섰다. 남자가 비웃듯 말했다. 내 마누라였어. 내 마누라였다고? 은주가 작게 외쳤다. 넌 이제 내 남편이 아니야. 난 당신하고 아무 상관없어. 남자는 다시 문을 밀어붙이려 했지만 상호가 두 팔을 벌려 그 앞을 막아섰다. 돌아가세요. 더 이러시면 경찰 부릅니다. CCTV 다 찍히고 있어요. 남자가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비틀거리며 욕설을 중얼거리고는 골목 어귀로 걸어갔다. 비에 젖은 그의 뒷모습은 어두운 골목 속으로 곧 사라졌다. 모든 소리가 잠시 멈춘 듯했다. 빗소리만이 여전히 지붕을 때리고 있었다. 상호는 천천히 돌아서 은주를 바라봤다. 그녀의 손이 아직 문고리를 꽉 붙잡은 채 떨리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은주는 대답 대신 그의 소매를 살짝 잡았다. 상호는 우산을 펼쳐 그녀의 머리 위에 씌웠다. 여기 서 있지 마세요. 제 집이 근처입니다. 잠깐 가서 쉬시죠. 은주는 머뭇거리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비에 젖은 골목을 걸었다. 상호의 우산 아래서 은주의 떨리는 손이 그의 팔 위에 살짝 얹혀 있었다. 남천 작은 주택 안은 따뜻한 주전자에서 피어오르는 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비에 젖은 코트를 의자에 걸어두던 최은주는 작은 목소리로 죄송해요 라는 말을 반복했다. 윤상호는 그녀의 어깨 위에 잠시 시선을 두고 조용히 주전자 아래 불을 줄였다.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오늘은 날씨가 이래서 더 힘드셨을 거예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은주는 여전히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손끝이 약하게 떨리고 있었다. 상호는 그 떨림이 마치 며칠 전 미용실에서 처음 그녀의 손끝이 자신의 목덜미를 스쳤던 순간과 닮아 있다는 걸 깨달았다. 차를 따르며 상호는 잠깐 그녀를 바라봤다. 주황빛 전기장판 불빛이 은주의 옆모습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따뜻한 차 드시죠. 그녀는 작은 고개 끄덕임으로 감사 인사를 대신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은주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예전에 다른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했었어요. 노인분들한테 안마도 같이 해드렸죠. 근데 그게 문제가 됐어요. 상호는 그녀의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들었다. 술 마시고 온 손님 하나가 돈 더 줄 테니 이상한 요구를 했어요. 당연히 거절했죠. 그런데 그게 소문이 됐어요. 그 집 가면 다 해준다더라. 헛소문이었는데 그때부터 밤마다 창문에 얼굴을 대고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었고 문을 억지로 열려는 사람도 있었어요. 무서웠죠.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일로 가게 접고 이 동네로 왔어요. 다시 시작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비벼지고 있었다. 상우는 말없이 그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살짝 얹었다.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다. 은주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은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마침내 작은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다. 가끔은요,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숨고 싶었는지. 상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말이 그의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은주의 손끝이 잠시 상호의 소매를 스쳤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중얼거렸다. 삐 따뜻하네요. 상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손등 위의 힘을 살짝 더 주었다.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주전자에서 피어오르는 김과 은주의 미약한 숨소리가 그 고요를 부드럽게 채우고 있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은 채 손을 맞잡고 밤을 보냈다. 벽걸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트로트 한 곡이 방 안을 감싸고 있었고
둘 사이의 공기는 처음 느껴보는 안정감으로 가득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트로트 한 곡이 흐르고 방 안의 공기가 따뜻해진다. 밤이 깊어갈수록 라디오 소리는 더 작아졌고 두 사람은 잠들지 못한 채 같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초겨울 아침, 복현시장 골목은 김장철 준비로 분주했다. 윤상호는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은주와 나란히 걸었다. 그의 손에 들린 배추가 묵직했지만 오늘만큼은 그 무게가 이상하게 반갑게 느껴졌다.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은 두 사람을 힐끔거리며 쳐다봤지만 상호는 개의치 않았다. 대신 조용히 은주의 걸음에 맞춰 발을 옮겼다. 상호 씨, 이 고춧가루 집이 제일 괜찮아요. 은주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웃었다. 예전에는 남편이 이런 거 사다 주긴 했는데 맨날 싼 것만 사와서 김장 맛이 영 별로였죠. 상호는 웃으며 대꾸했다. 그럼 오늘은 좋은 걸로 사죠. 내가 들 테니 걱정 마세요. 시장 가판대에서 두 사람은 오이, 생강, 굴까지 잔뜩 사서 장바구니에 담았다. 은주는 무심코 상호의 소매를 살짝 당기며 말했다. 이렇게 같이 시장 보는 거 참 오랜만이에요. 상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예전에는 장 보는 것도 귀찮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기분이 좋네요. 해솔 미용실 옆 작은 마당에 고무대야가 줄줄이 놓였다. 두 사람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앞치마를 두르고 앉았다. 은주는 빨갛게 버무린 양념을 배추 사이사이에 정성스럽게 발랐다. 상호는 서툰 손놀림으로 그녀의 동작을 따라했다. 이렇게 맞아요. 상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은주는 그의 손을 살짝 잡고 배추를 뒤집어주며 웃었다. 네, 잘하셨어요. 이젠 같이 김장해도 되겠네요. 그녀의 웃음은 시장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와 달리 부드럽고 잔잔했다. 양념으로 손이 빨갛게 물들었지만 상호는 기분 좋게 어깨를 펴며 말했다. 은주씨, 손이 참 예쁘네요. 김장할 때도. 은주는 잠깐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다. 이제는 무서울 게 없어요. 상호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고개를 든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리 한결 안정되어 있었다. 우리답게 살면 되죠. 그의 대답에 은주는 부드럽게 웃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마당을 정리하고 시장에서 사온 재료를 안으로 옮겼다. 장바구니를 들고 복현시장 입구를 지나갈 때 장바구니 끈이 오래돼 손잡이 부분이 헤어져 있었지만 은주는 아무렇지 않게 그 끈을 고쳐쥐었다.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몇몇 이웃들은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상호는 그저 조용히 은주의 손을 잡았다. 은주는 처음엔 약간 움찔했지만 곧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두 사람은 시장을 가로지르며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걷던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맞췄다. 해솔 미용실 앞에 도착했을 때 햇살이 비스듬히 간판을 비추고 있었다. 상호는 문 손잡이를 잡고 은주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해솔 미용실 문을 함께 열었다. 겨울 햇살이 두 사람의 등을 비추며 장이 끝났다. 두 사람이 손을 잡은 채 해솔 미용실 문을 함께 연다. 겨울 햇살이 두 사람의 등을 비추며 장이 끝난다. 윤상호와 최은주의 이야기는 소란스럽지 않았다. 그들의 만남은 늦은 오후에 따뜻한 차 한 잔 같았고 그 온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상호는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낸 감각을 다시 느꼈다. 혼자 지내며 굳어있던 어깨, 오래된 라디오 소리로 채웠던 정막, 그리고 잊힌 손길의 온도까지. 은주는 그에게 특별한 치료법을 준 것이 아니었다. 다만 조용히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고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것이 전부였지만 상호의 삶은 그날 이후로 달라졌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자신의 몸을 소홀히 대하는 습관이 생긴다. 피곤하면 그냥 참아버리고 아프면 괜찮겠지 하고 넘긴다. 상호도 그랬다. 어깨의 뻐근함은 단순한 노화의 신호라고만 여겼다. 하지만 그 작은 통증 속에는 쌓인 외로움이 그리고 자신도 몰랐던 마음의 굳어짐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은주는 그것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말없이 그의 굳은 어깨를 풀어주었다. 그 단순한 손길 하나가 사실은 그의 마음까지 풀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은주 역시 마찬가지였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였지만 그녀는 오랫동안 소문과 편견에 갇혀 있었다.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녀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상호가 그녀의 삶에 들어온 것은 거창한 변화 때문이 아니었다. 다만 한 사람이 조용히 괜찮습니다. 라고 말해준 순간 그녀는 다시 숨을 고르고 웃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것은 결국 단순하다. 우리 몸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 오래된 통증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닐 수 있다. 작은 통증은 우리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다. 어깨가 아픈 것은 무거운 짐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에 쌓인 외로움 때문일 수도 있다. 한 번만이라도 더 스스로를 어루만지고 주변의 작은 손길을 받아들일 용기를 낸다면 몸과 마음은 서서히 다시 살아난다. 나이 들어서도 사랑은 가능하다. 하지만 그것은 젊은 날의 뜨거운 감정과는 다르다. 그것은 차가운 손을 따뜻한 찻잔에 감싸 쥐듯 아주 조용하고 느리게 다가온다. 상호와 은주는 그렇게 서로의 삶 속으로 들어왔다. 특별한 약속도 큰 선언도 없었지만 시장을 함께 걸어 김치를 담그고 겨울 햇살 아래서 손을 잡는 그 작은 순간들이 두 사람의 삶을 다시 빛나게 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상호와 은주처럼 나이를 먹는다. 그리고 비슷한 고요와 비슷한 그리움을 마주할 것이다. 그때 필요한 것은 큰 돈이나 화려한 계획이 아니다. 작은 습관, 작은 관심, 작은 손길이 우리를 살린다. 따뜻한 차를 끓여 이웃에게 건네는 일, 시장에서 함께 장을 보는 일, 하루 한 번이라도 가족에게 잘 지내냐고 묻는 일, 그것이 우리 삶의 약이 된다.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 사람의 마음은 작은 손길에서부터 다시 살아난다. 그것은 의사가 주는 약보다 오래 지속되는 힘을 가진다. 몸과 마음을 소중히 돌보고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가볍게라도 잡아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이든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큰 치유다. 상호와 은주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고요 속에서 마음이 굳어버리지 않도록 자신을 잊지 말고 이웃의 미소를 놓치지 않기를. 늦은 나이에도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를 통해 따뜻해질 수 있다. 해솔 미용실 문 앞에서 은주는 상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겨울 햇살이 그들의 발걸음 위로 길게 번져 있었다. 오늘도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상호와 은주의 작은 손길이 전한 온기가 여러분의 하루에도 스며들었기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을 살짝이라도 흔들어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조용히 마음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댓글은 길게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1이라고 적어주셔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과 관심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또 여러분 자신의 마음도 부드럽게 해줄 거예요.